아침이 되게 파이팅 넘치죠? 이제 아빠가 아침 시간에 활용하자고 해가지고 윤서까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야동 있으면 왜안 올라가지? 얼굴 너무 딱이네요 이제. 야, 윤서는 오빠 찍지 마. 잘. 우리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울어가지고 손을 찢지 나왔어요. 아이고 참 귀여워.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가 저기서 마주. 레디 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고 대화하는 것도 서로 싸움으로만 번지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제 앞으로의 삶을 그려나가면 어떨까, 책을 통해서 같이 이제 낭독해보고 그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하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25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잠깐만요. 마음먹고 저도 좀 말 좀 할게요. 6시 30분에 이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또 지금 다 각설하고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얼굴이 너무 후지근하대요 저한테. 내가 언제 얼굴 후중해서 옷이 후중하다고 했지. 유튜브 찍는데 적어도 아니 근데 이게 좀 지금 약간 리얼리티를 괜찮은 옷을 입으라고. 괜찮은 오빠는 괜찮은 줄 아냐? 리얼리티 그리고 이 옷을 말하자면 말이 정말 많아요. 어저께 바깥에 입고 나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위에 반팔 위에 이제 외투리 입고 아니 한 번도 바깥에 벗은 자꾸 적이 왜 없대요. 와이프는 바깥에 입고 간 옷을 침대 위에서 입냐고 자꾸 그걸 가지고 이거 문제하는데 저는 여기 위에 외투를 입고 바깥에서 한 번도 벗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름 필터가 돼가지고 약간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상한 논리라니까 그게. 이런 거 가지고 엄청 그치, 스트레스 이거야. 받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지금 아침 시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독서를 한 시간 갖도록 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6시부터 와이프를 깨웠는데 도무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너는 어떻게 6시 반에 깨웠잖아 바보야. 6시 20분에 깨웠거든? 괜히 눈빛 달라지고. 나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너 커피 타고 막 이러다가 6시 20분에 깨웠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아기까지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끄럽게 깼거든. 그게 시끄럽다니까? 저는 10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 한마디만 했는데 내가 그 시끄럽대. 한마디에 아기가 깨버렸어요. 아기가 굉장히 엄마 말에 예민하거든요. 이래서 아기는 옆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빵을 뜯고 있는데 빵순인가 봐요. 빵 너무 좋아하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다 안 먹었는데? 자, 오늘 이 책은 뭐냐면은 커피부터 줘. 커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과학과 인문학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과학자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과학자처럼 살지 말라,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무슨 자기 제발 사람이라면 바깥에 입는 옷과 안에 입는 옷을 구별해라. 그 얘기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쓸데없는 위생관념이 너무 철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항상 유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저는 그게 좀 그게 힘든 것 쓸데없는 같아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정리정돈은 안 해요. 집 정리정돈은 안 하는데 특정 구역만 골라서 거기만 뭐 속된 말로 조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이건 또.
이게 지금 이게 뭔지도 말씀드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건 북리더기로 북리더기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네. 태블릿. 태블릿입니다. 진짜 제 역시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딱 말을 중간에서 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인정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 많이 이상하네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읽을까? 일단 서문부터 읽어야지. 잠깐만. 이렇게 나 다 읽긴 하는데. 또 잘난 척이야. 사실. 잘난 척이 아니라 미치세요. 자 저희가 한 문단씩 읽고 토론을 해보도록 그리고 할게요. 목 아파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봐야지. 아니 굳이 카메라 안 쳐다봐도 돼. 이걸 쳐다봐. 그냥 나랑 대화를 하는 거야. 아니 앵글 날 자체가 쳐다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목이 아프니? 앵글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목이 그럼 아프다니까. 그거는 그럼 제가 나중에 개선해. 그리고 손짓 하는 것도 이런 게 안 보이잖아 지금. 저 위에 또 들고 해. 알았어. 그럼 진짜 내가 카메라 다시 해볼게. 오빠 때문에 진짜 초추층만치 생기겠어. 짜증나. 짜증 좀 그만 내. 아이고 그리고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입고. 목 아파. 안 그래도 요새 목이 안 좋은데. 나도 보면 돼 여기서. 오빠 눈 아파. 자 읽어보세요. 자신의 연구 작업에 착수할 때 학자들의 지적 자서전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은 채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연구는 다시 독립적이고 그 가치에 따라 이해되고 판단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느슨한 지적 운동이 지적인 삶에 많이 기여한 것의 가운데 하나는 어느 작가의 일대기와 지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러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처럼 이런 주장도 흔히 부조리한 한 극단으로 치달았다. 오빠 이렇게 가져가서 뒤에서 밥을 먹여야 하던가. 되는데? 왜 계속 나를 읽는데 방해. 알았어 미안해. 그러나 짐작컨대 내가 어떻게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면 이런 논증의 동기와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왜 누가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도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나 너무 이상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연구 이야기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단 나왔는데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이런 연구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일단 이 패러그래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뒷문단을 같이 더 읽어봐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동료 대학원들과 친구들은 내가 요즘 읽고 있는 동료들과 대학원 친구들은 진짜 눈이 안 좋은가? 내가 요즘 읽고 있는 것들을 아이고 무서워. 늘 보자 당황해하는 표정에서 무서워 벌벌 이르기까지 실로 반응이 나왔다. 내가 종교학 연구자나 중국 연구자에게 행동신경과학을 언급했을 때는 대체로 품위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안전한 출구를 찾아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이런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전한 출구를 찾아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아무튼 이렇게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했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미소를 짓고 품위를 가지면서 안전한 출구를 찾아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이거는 급격하게 이 반응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예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이 인사도 없이 가버릴 때 이따금 애석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완벽할 정도로 상당한 인문학 교육을 받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우선 중국 연구가와 초기 중국어의 전문가로 교육받았다. 네, 잠깐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이제 고른 책이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통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발음하기도 조금 쉽진 않죠.
슬링걸랜드 가 지은 책인데 이분이 사실은 중국 문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인문학자들도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고대 중국어 연구로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그런 다음 비교 사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초기 중국 사상뿐만 아니라 독일의 철학적 해석학과, 이거 어려운 거 많이 하셨네. 철학에서의 덕윤리 운동 같은 서양 사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에서 확고한 바탕을 길렀다. 박사 논문은 분석 철학적 관점에서 시도된 지성사에 관한 전통적 연구였다. 어느 학생이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조슨 몸의 철학이 이 책이죠, 이 책. 출간되자마자 애기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내가 추천한 대학원 시절 이후 첫 직장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있을 때 상황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자마자 나는 개념적 은유 이론이 그간 박사학위 과정에서 나를 괴롭혔던 심오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단번에 알아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이 개념적 은유 이론이 레이코프 몸의 철학 책에서 굉장히 좀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에 나오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단번에 알았다네. 근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에서 어떤 그 풀지 못한 실마리가 있었을 거야. 근데 레이코프의 개념적 은유의 이론이 그가 이 슬링걸랜드가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의 실마리가 되었을 수가 있다고 봐 나는. 근데 이 몸의 철학 레이코프의 몸의 철학은요 체화된 인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레이코프와 존슨의 연구는 철학과 동료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전통적 객관주의와 대부분의 여러 인문학 분야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생각되는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 듯한 인간 사고와 문화의 접근로를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가 굉장히 지금 정체되고 있다. 인문학의 연구가 정체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된 인문학 연구에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과학과의 통접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문이과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요즘은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는 허물어진 지 오래죠. 그리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진행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코프와 존슨의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의 인지, 즉 의미의 생산, 의사소통, 처리가 영미, 분석 철학 전통에서 수용되는 전적으로 자유롭고 자립적인 합리적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몸의 기반적 인지 과정에 한층 더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보자. 그러니까 레이코프와 존슨이 이 책 몸의 철학에서
이 레이코파 존슨이 몸의 철학에서 말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인지가 우리의 인지가 어떤 의미 생산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인지는 기초가 몸의 기반적 인지 과정에서 한층 더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뭐냐면은 인지라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인지를 갖게 된 건 아니잖아. A가 태어나면은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그래? 맞아? 윤서 그래? 아 귀여워.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막 손도 뻗고 구르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인지가 생겼죠, 윤서. 인지가 먼저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행동이 먼저 생긴 거예요? 뭐야? 뭐예요, 윤서? 행동을 먼저 한 거예요? 인지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윤서? 눈을 먼저 뜬 거예요? 먼저 본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어렵죠? 그런데 레이코프와 존슨은 생물체가 어떤 행동을 막 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지보다 활동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험이 인지에 앞선다 이 뜻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인지에 앞선다는 거죠. 네. 우리가 눈을 떠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입을 벌리고 씹어야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 철학, 과학 철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에 기반했었죠. 그 이원론적 사고는 뭐야? 행동과 생각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약간 초점이 벗어난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이분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가? 아무튼 이것도 인지가 먼저 경험이 먼저냐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경험이 인지를 앞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행함이 인지를 뭐 앞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선다 뒤선다가 아니야. 결국은 근데 아까 행함과 오빠가 예를 든 거는 눈을 떠야 사물 인지할 수 있다고 왜냐면은 했잖아. 그 전에는 아예 인지라는 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맞아? 맞아요? 귀여워.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어떤 지적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제 생각에는 암과 함이 통합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통합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네. 자, 이런 사상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영역횡단 투사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역횡단 투사?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조직화된 영역의 구조가 온데 일부가 흔히 더 추상적이고 덜 명확히 구조화된 영역을 이해하고 이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언어학자들이 은유라고 부르는 투사적 사상이다. 어떻게 이해되는 은유는 직유와 유추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에서의 은유를 포괄한다. 레이코프와 존슨. 어떻게가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 나 어떡하냐. 눈이 안 보이네. 야 오빠 그렇게 작은 것도 잘 보여? 시력 좋다. 야, 레이코프와 존슨은 개념적 은유는 우리 자신과 세계, 특히 자아, 도덕성, 시간과 같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추리할 수 있는 주된 도구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들의 이론이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은유가 춘추 전국 시대의 개념적 은유. 아 개념적 은유가. 개념적 은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인지 언어학자들이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처음 한 게 이 레이코프와 존슨이에요. 이 개념적 은유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게 레이코프 존슨인데. 아 그렇구나. 맛있다. 자, 그래서 니은 내가 읽을까?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시한 신체화된 실제론의 이론적 입장은 비교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연구를 방해했던 문화상대주의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경로처럼 보였다. 자, 문화상대주의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고기를 먹잖아. 근데 그 다른 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것도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것들이지. 우린 달팽이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지금 우리 달팽이 키우고 있잖아. 달팽이가 좀 많이 컸습니다. 아, 달팽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어제는 이만한 상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뒀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없어졌어요. 저 그래서 와이프가 뺀 줄 알았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애완견을 지금 하나 더 키우고 있거든요. 애완견 아니에요. 애완 달팽이. 애완 달팽이. 그러니까 애완 동물, 애완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인데 관리가 좀 쉬워요. 남편이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열어. 짜잔, 여기 고동처럼 생겼어요. 초점이 잘 잡히나 모르겠네. 네, 어쨌든 다시 넣으시고요. 네. 이 달팽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로 생각. 자, 윤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 많이 컸죠. 안돼 윤서는 더러워. 안 돼. 갖다 놔라 좀. 일단 여기 좀 있고. 이렇게 보세요. 달팽이를 보고 우는 아기도 있어요. 아이고. 네, 이게 저희 아침입니다. 저희 둘 다 약간 학구열이 넘쳐나는데 이 넘쳐나는 학구열을 굉장히 뭔가 둘 다 이렇게 실현해내기가 끄집어내서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물론 애기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이고 다 했다. 그럼 여기서 놀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애완견이래 또. 아, 미쳤어.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달팽이를 보고 막 우리 애기는 우는데 그 프랑스 애기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고 맛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화상대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화상대주의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경로처럼 보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문화상대주의가 수렁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문화상대주의를 수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이해하고 못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일단 문화상대주의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가지고 그치.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떤 우리가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를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문화상대주의를 수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결론은 다르다는 것을 갖다 인지하는 거니까 이게 수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게 깔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렁이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겠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수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은유를 함으로써 문화상대주의가 비교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연구를 방해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것 때문인가? 그렇지. 왜냐면 비교 연구 이건 정확히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뭐 이 네, 정도로 해석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아주 흔한 은유만 환기해봐도 개념적 은유 이론. 아이고, 윤서도 안고 싶어요? 어떡하지? 윤서, 근데 윤서가 이렇게 컨텐츠 나오면 안 되잖아. 돼? 뭐 안 될 걸? 몰라. 일단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은, 아이고, 우리 애기 낫또 냄새, 청국장 냄새나.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아주 흔한 은유만 환기해봐도 개념적 은유 이론과의 첫 만남은 오해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지적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임이 입증된다.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고 이게? 자, 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레이코퍼 존슨, 이 사람 되게 의미 있었겠다. 레이코퍼 존슨도 여기 오니까. 자, 또한 정신공간 이론과 개념적 혼성 이론의 개척자인 마크 터너와 질 포코니에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도 여기서 많이 알게 되었네. 개념적 혼성 이론은 개념적 은유를 포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문자적 사고든 논리적 사고든 모든 인간의 인지가 정신공간의 창조와 어머 윤서씨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정신 건강의 창조와 잠깐만. 여기 서문이지 지금. 여기다. 정신건강의 창조. 어머나 윤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구나. 어디 있죠? 정신 건강의 창조와 오빠가 해. 그것들 간의 사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 정신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정신 공간들 사이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등을 다 포함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념적 혼성, 이 은유 이론, 개념적 은유를 이 책의 저자가 레이코프를 만나가지고 레이코프의 개념적 혼성 이론 이런 것들, 개념적 은유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 개념적 은유 이론이 우리의 정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들의 연결까지도 도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까지 오늘 읽었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고마워요. 개념적 혼성 이론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네, 개념적 혼성 이론. 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되게 복잡한 하루였네요. 아침부터 되게 아침이 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새벽 시간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아침에 제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게 길어지네요. 맞아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고 지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기 울음소리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막 이제 울음소리도 있고 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즐겁게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꾸준히 잘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지적 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더 철학적 사고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